무턱 증상의 진단 과정. 환자를 볼 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. 무턱이라는 환자가 왔다. 그랬을 때 저는, 의사는 또는 환자분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가 부종교합이 있느냐 없느냐. 냉면을 앞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느냐, 어금니 씹을 때 잘 씹어 먹을 수 있느냐, 그거 집에서 확인하시는 건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. 라면이나 냉면 앞니로 끊어 먹을 수 있느냐, 그 다음에 어금니로 물었을 때 이빨 잘 씹어지느냐. 그거로만 보셔도 집에서는 자가 진단할 수 있죠. 이제 병원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그 부종교합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양악하라 그래요. 왜냐하면 예쁘고 어쩌고 하는 건 다음 문제고요. 기능적인 문제예요. 왜냐하면 교합이 안 맞으면요 치아가 상해요. 치아가 상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치조골도 다쳐요. 그러면 치조골도 약해지고요. 잇몸도 상해요. 밥도 잘 못 먹고요. 그래서 부종교합이 있다. 그러면 이거는 고치세요. 교정을 하든 양악수술을 하든 어떻게든 교합은 맞춰놓으세요.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박교정 수술을 하시던 교정으로 될 정도면 교정으로 하시던 교합은 무조건 맞추자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부종교합이 없다. 라고 하면 입이 나왔느냐? 이걸 봐요.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랑 입이랑 턱을 관계로 보는데 그거를 이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코가 낮은 사람은 조금 높은 상태로 보고 뭐 턱이 나온 사람은 조금 들어간 상태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정을 해서 입이 많이 나왔느냐를 봐요.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코랑 턱이랑 연결해서 입이 이 막대기 또는 뭐 볼펜 이런 거 손가락 이런 거에 닿는지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요게 과연 내가 입이 나왔느냐 아닌 걸 보는 거죠. 아주 많이 나왔다. 나 이거 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손가락이 다 떨어져 있다. 그러면은 이건 악교정 수술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.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가 낮아서 입술이 달 수도 있고요. 턱이 무턱이어서 이게 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은 전문의 선생님한테 한 번은 기대셔야 돼요. 그래서 돌출입이 없거나 아주 약하게 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는 하악 체부 볼륨이에요. 이쪽 체부 볼륨. 그러니까 이 턱선이 또렷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오목하게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.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볼륨을 채워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3D 보형물을 통해서 여기 볼륨을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. 이쪽 체부 볼륨이 충분해. 그리고 나는 요 갸름한 걸 좋아해.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. 수술을 할래 필러를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체부 볼륨이 충분한데 할 수 있는 수술은 턱끝 전진술도 있고 턱끝 보형물도 있을 수 있어요. 실리콘이든 뭐든. 그 다음에 뭐 전진술로 조금 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진피 이식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난 수술 싫어 그러면 그냥 필러 조금 맞으셔도 돼요. 그래서 무턱이라는 환자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그 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순서로 이 마름모가 판단 요인이고요.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보셨다면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다만 돌출입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 간단하게는 그냥 이걸로 체크하시면 돼요. 근데 코가 적당히 높아야 되고 턱이 적당히 있을 때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경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 과정이고요.